양지수 0.5% 내외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였다, 다시 좀 키웠다, 줄였다의 흐름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테마류를 본다면 여전히 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천연가스 혹은 에너지, 신재생 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략 챙겨보면서 오늘의 잔금해제 종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올라가는 쪽에서 신재생 종목군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풍력도 그렇고요. 태양광도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진코솔라와 같은 업체들이 지금 전력난을 겪으면서 가동이 중단되고 그로 인한 수급 차질 수혜를 볼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 판단하시는지요? 네, 글로벌 지금 에너지 쪽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에너지 섹터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원자재 쪽도 다시 좀 꿈틀거립니다. 실제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20%나 하루 만에 급등세를 보였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천성 지역 쪽에 전력 관련해서 이제 공급제 배분으로 이렇게 나뉘면서 일부 이제 IT 기업들이 또 산재해 있는 곳인데 여기에도 수천성 쪽에 또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좀 많은 양을 이제 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폴리실리콘 가격에서 이제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폴리실리콘 공급이 좀 안 되고 있고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력이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사용을 굉장히 줄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순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이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테마가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들보다는 대부분 다 자원 개발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관련한 종목들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천성 지역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태양광 관련된 발주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서도 발주 지연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발주 지연이 한 20%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그게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존의 증가량 플러스 지연된 물량까지 들어온다는 거 감안한다면 태양광뿐만 아니라 모듈 쪽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CI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겠지만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모듈 가격이 결국은 원가율이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 폴리실리콘 가격이 원가율에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미국 쪽의 태양광 증설량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OCI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움직임이 같이 간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필요는 있겠고 짧게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 방산주 같은 경우도 뉴스 하나 나오면서 그냥 짧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반기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쪽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가스 관련주 GS라든지 일부 대성 에너지가스 이런 여러 가지 가스 관련주도 들어가는데 가스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달러 환산해서 유가를 환산하면 천연가스가 거의 한 300~400달러까지 지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유가를 환산했을 때 유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90달러 정도 수준에 있는 원유로 대체 수요가 있다. 그래서 가스 투 오일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천연가스를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물건이 이제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정유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유 관련된 지금 마진 스프레드가 전주 대비해서도 6.5달러 이상 급등세가 다시 또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SO일 같은 종목이 오늘도 같이 튀어가죠. 그러니까 신재생 쪽이 좋은데 왜 전통적인 유가 관련된 SO일이 튑니까? 이래 물어보면 결국은 이 천연가스와 유가는 같이 스위치되는 모습이 같이 동행해서 간다라고 현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뭐 신재생에 대한 전략은 주신 거고 그럼 가스주와 정유주 내에서 지금 좀 더 정유주의 단기 메리트를 주시는 거예요? 가스주는 지금 뭐 굉장히 급등했죠. 추가적인 급등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겨울까지는 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스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급등세가 보이는데 근데 굉장히 너무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스주 관련해서는 따라가기가 좀 만만치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천연가스를 유가로 환산하면 3,400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천연가스가 그렇게 비싼 천연가스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정유 쪽으로 어떤 뭔가를 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S-오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9만 원대도 깨지고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다시 좀 올라오는데 결국 정유 부분에 대한 이 마진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진다면 정유 쪽에 좀 더 편안한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럼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배당 관련 쪽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스 쪽을 지금 신규로 뭐 추매해서 막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정유 쪽에 어떤 아까 말씀했던 가스 투 오일 스위치 이 부분들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뭐 오일 쪽 관련된 정유 쪽 관련된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걸 감안하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관련해서 방향을 좀 잡아볼 만한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도 이러한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에 좀 맞물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LX 인터내셔널 상사주인데요. 오르는 원자재값 2차 랠리 올 것인가. 사실 지금 상반기에도 엄청난 급등을 기록했다가 6월에 좀 떨어졌고요. 급락했던 부분을 다시 7월, 8월간에 가파르게 만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니켈 광산 인수 추진. 요즘에 니켈 관련주로 상사주들이 또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LX 인터내셔널이 또 관련해서 올해 안에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뭐 결국 지금은 이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뭐 전 세계적인 아주 화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자원 관련된 상사주는 뭐 LX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포스코 관련 계열사라든지 다들 지금 이제 자원 관련된 이 원 광물과 관련된 계약을 한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연말까지는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007년 인도네시아의 광산을 인수하면서 석탄 개발을 이미 시작을 했죠. 최근에 뭐 석탄 같은 경우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라인강 수위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지금 천연가스가 모자라니까 석탄 쪽으로 가고 화력 발전으로 가고 또 기름도 많이 쓰고 이렇게 가고요.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원전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관련된 석탄 광산을 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좋아 보이는데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광산 인수를 추진 중에 있죠. 니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관련된 쪽에 전기차 관련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미국 쪽에서 인플레 방지 법안이 이야기되면서 결국 중국 쪽의 광물이나 중국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조립 제조 공정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 쪽에 관련된 광물 위에 뭐 호주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일부 다른 쪽의 광산 그리고 북미 지역과의 약간 FTA 계약을 맺은 이 국가들과의 어떤 광물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방향을 가다 보면 빠르게 지금은 중국 쪽의 광물 원재료를 좀 벗어나서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 쪽의 광물을 굉장히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관련된 니켈 광산 인수를 통하면서 광산 채굴,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니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도 오를 것이고 수요도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LG 컨소시엄이죠.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 기업인 안탐 그리고 배터리 투자업체 IBC 등과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석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니켈 광산의 인수가 된다면 결국 여기에 대한 가격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올해 실적 기준을 볼 때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R 밸류에이션이 한 3배 정도 언저리입니다. 그렇게 높은 밸류가 아닌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온 듯 보이지만은 PR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올라오는 프리미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우상한 그림이 될 수 있겠고요. 배당 수익률도 6%가 훨씬 넘는 배당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분기에 대한 배당 매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된다라는 것도 지금 알게 되면서 좀 놀랍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최근에 상사주들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흐름상 분위기를 탔습니다. 실적도 꽤나 괜찮았고요. LX 인터내셔널도 퍼밸류가 양호하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일단 단기 차트로만 본다면 괜히 네. 그냥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네. 증권가에서는 한 5만 원 목표가도 나오곤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느 정도 보세요? 네,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림에서는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약간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구간에서는 지금 오늘 따라가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의견 당연히 드리고요. 만약에 조정을 나온다면 한 36,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가능하실 것 같고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는 4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3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신규 매수자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요.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목표주가 45,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 궁금했어요. PNT 네. 성장과 확장이라는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장비 쪽의 종목입니다. 셀 업체 3사에 두루두루 또 들어가는 업체이기도 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 얘기로 먼저 풀어가겠습니다. 2분기 실적 대폭 개선.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돈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동안 이제 장비주들이 수익을 못 냈던 게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 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린 장비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했고 특히 중국 쪽에 저가 수출을 했던 중국 쪽의 업체들이 많이 구조조정되고요. 국내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승자 독식이 되고 있는데 PNT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25, OPM 마진율이 24.7% 어마어마한 지금 장비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매출은 시장보다 소폭 하회하는 매출을 냈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만큼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웃돈을 주고 좀 가져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공시 지금 수주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수주가 2분기 신규 수주가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수주 잔고가 1조 4,2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지금 중요한 것은 블루 오벌이라는 조인트 벤처입니다. 이게 SK온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네. 미국 쪽에 이제 블루 오벌 관련된 조인트 벤처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를 발주를 할 겁니다. 근데 장비 발주 규모가 전체적으로 5조가 넘는 장비 발주거든요. 전체 사업 규모는 10조가 넘는 사업 규모인데 장비만 해도 5조 2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8월 달부터 이제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인데 이 초고에 전 공정 쪽에 아마 PNT 쪽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8월부터 들어가면 신규 발주 관련된 장비를 아마 SK온 관련된 발주가 들어간다 봤을 때 아마 올해 말 기준 잔고 수주가 1조 7천억까지 넘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2분기까지 누적 잔고가 1조 4천억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1조 7천억의 수주 잔고를 갖고 간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죠. PNT가 블루오벌 조인트 벤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가장 크게 장비 발주가 나오는 것은 블루오벌 조인트 벤처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아마 OPM 마진 개선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수주 잔고가 이렇게 글로벌리 지금 잔고 수준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차근차근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피어 평균 PER이 한 23배, 25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마진 구간에서는 아마 업사이드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인식드리겠습니다. SK온과 포드의 이 합작사인 블루오벌 향 수주 모멘텀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켄터키부터 해서 테네시까지 이제 하반기 본격 이제 발주들이 시작이 될 것이고 장비를 수주받게 된다면 다양한 공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PNT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잡아주셨습니다. 다양한 제품과 고객사 확보가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에 추가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던 블루오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주 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CSI도 있는데 네. 절대적인 수주 잔고 규모만 보면 사실은 거의 독보적인 1위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의 어떤 개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적용되는 장비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개의 장비만 어떤 기능을 한 개 장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어떤 장비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어 있고 장비 발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오벌,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사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장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요. 아직도 글로벌 평균 PER 대비 싸다는 점에서는 성장성 충분히 주가 부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겠습니다.
네, 5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장기 성장을 그려본다면 이 시점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5만 원을 하회했죠. 증권가에서는 좀 높게 나온 곳은 7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정도, 6만 약간 5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 구간일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4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PNT 목표 주가 6만 5천 원 라인, 손절 라인 4만 4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천연가스부터 신재생 그리고 원유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과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박근영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오늘의 내용 복귀 가능하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박근영 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